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의 연말은 상당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봐야 될 뉴스들 6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부양책과 관련돼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중국의 내년 3월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부양책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나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전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항상 비교하시면서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흐름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한 네이버와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카카오 함께 비교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텐츠 쪽에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징어 게임 2 굉장히 많은 기대를 글로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OTT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죠. 자, 정수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3월 5일 전인대를 개최하며 경기부양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전망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가 2021년 도입한 카지노 게임기구 직접 검사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기대가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5일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 정책의 주요 목표로 거론되는데요. 또한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방향도 테스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CBDC 관련주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로는 한네트와 드림시큐리티, KCT, KCS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와 경기 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합니다. 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회사인 양회의 양대축 중의 하나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함께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인데요.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됩니다. 내년 3차 회의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검토와 함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초안 검토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예산 검토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중국 지도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 상당의 특별 구체를 발행하겠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FNF, 또 한국콜마와 황션그룹, 컬러레이, LG 생활건강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발 단계부터 구매까지 변화가 예상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비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기존 관계나 협력 유무에 상관없이 성능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구매한 설비를 반납하려는 일도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개발 소싱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1대1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첨단 패키징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삼성전자는 첫 출발점인 소부장부터 다시 원점에서 살피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성과를 거둘 경우에는 전공정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HP, SP, 이오테크닉스, SNS텍 그리고 가온칩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양 소부장 관련주들의 오늘장 움직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나란히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4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조 7,899억 원, 영업이익은 5,261억 원으로 분기당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네이버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는 것과 함께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인 커머스가 실적을 견인해줬고 또한 콘텐츠와 핀테크, 클라우드 사업까지 실적에 기여를 해줬습니다. 카카오 또한 올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4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조 330억 원, 영업이익은 1,50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연간 매출은 7조 9,477억 원, 영업이익은 5,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을 구분하면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1조 2천억 원 가까이 쓸어 담았는데요. 주가를 계속해서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하반기 저점 대비해서 35.48% 뛰어 올랐습니다.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 사이에는 증권사 8곳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는 네이버,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도가 2021년 도입한 카지노 게임기구 직접검사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4년간 도내 카지노 게임기구 총 1,975대를 직접 검사해서 수수료 2억 2천만 원을 세외 수입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카지노 업체들은 출장비 등의 비용이 줄어들면서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고 게임기구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고 검사 소요 시간까지 단축되면서 효율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하면 또 대표적으로 롯데 관광개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주 드림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롯데 위기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뚜렷하게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카지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하늘길까지 확대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내년에는 롯데 관광개발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매수 리포트가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흑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저점은 7,630원에 형성을 했고요. 전일 종가 7,950원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흑자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이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기대가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최고 히트작 중의 하나인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스트리밍을 앞두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공개될 이 시리즈를 두고 미국 LA에선 조기 상영의 입장권이 걸린 달리기 대회에 1,600명이 몰렸고 프랑스 파리에선 샹젤리제 거리를 폐쇄한 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벨라 바라지아는 시즌2 제작 결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새 시즌은 인기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국내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는 덱스터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쇼박스, 위즈익 스튜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 레몽레인으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주연 배우인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주로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가는 28,15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서서는 미 공개 정보 이용 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9일에는 주가가 1,250원 선까지 추락했었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흥행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이튿날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10거래일 만에 주가가 8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앞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매니지먼트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와의 합병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정재와 정우성 배우는 회사 합병을 통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지분을 더 확보했고 지분 가치는 크게 증가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시즌2에서 끝나지 않고 2025년에는 시즌3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공개 날인 오늘의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